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생각 미래학학 연구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육식갑자 일주론 강의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일주인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 육식갑자 일주론 사주 분석에서 정묘일주는 갑자순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또 정묘의 그 간지가 역학적 특성과 본의와 자의를 살펴봄으로써 정묘일에 태어난 사람의 그 성격, 또 성품, 성향 등을 기본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월 22일 주말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재충전의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육식갑자 일조론 강의, 참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육식갑자 일주론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우리가 공부가 사주 명리학 공부에서 기초적인 음약 공부와 함께 오행 공부, 또 천간 지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60개의 기둥 중에서 우리가 4개의 기둥을 선택받아서 연, 월, 일, 시, 사주, 그 속에 두 글자가 배속돼서 8글자 팔자, 그래서 사주 팔자 숙명적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적인 그 명과 사주 팔자와 함께 10년 대운의 운의 흐름과 함께 운명을 우리가 이제 헤쳐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도 우리 사주팔자 중에서도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중심 기준이 되는 일간과 함께 있는 그 일주 분석, 핵심적인 어떤 분석이 되겠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의미 있는 그 일주론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그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주형처럼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인생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음양과 아주 깊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묘일주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밑에 그 천간의 정하라는 그 천간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의 지지에 묘라는 글자와 함께 또 축이라는 글자, 해라는 글자, 유라는 글자, 미라는 글자, 사라는 지지 글자, 어떤 그 지지 글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천간 정하의 여러 가지 성품 성향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그 우리가 분석해 가는 그런 일주론 강의가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천간 정하의 첫 번째 일주인 정묘 일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에 우리가 사주 팔자는 계절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조호적인 부분을 물상 쪽에서 많이 그 비유를 하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요. 최근에서는 거의 모든 그 유튜브 강좌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면서 강의의 핵심적이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 조호 부분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시 사주팔자는 시간의 학문이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연, 월, 일, 시. 연과 월과 일과 시간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그런 운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그 궁금한 점, 미래가 궁금하다. 내 인생에 왜 지금 어렵고 이 힘든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빨리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인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 속에서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의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궁합도 궁금하고요. 또 살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힘든 부분을 겪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나는 어떤가라는 궁금증에서 사주팔자를 많이 보시죠. 그 핵심에 바로 일주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정묘일주 주인공의 성품 성향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성품 분석을 해드리고 이 성품 분석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분석이 됐는지에 대한 그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잠시 후에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네, 정묘일주 주인공이신 정묘일주님들은 그 정화는 그 따뜻하고 또 은근하게 타는 그 불빛이며 불씨에 해당하고 묘목은
여린 새싹과 같아서 유약한 듯 하면서도 그 솟구치는 뜨거운 그 욕망을 나타내며 상징합니다. 정묘일주는 또 지장간에 정인이 있어 지적인 수준이 높고 또 천보적인 그 지혜와 총명하고 똑똑하며 학구열이 그 높은 일주입니다. 또한 편인이 함께 있어 두뇌 회전이 빠르고 또 선견지명이 있어 초반에는 남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기질은 그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 조용하고 세심하며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자존심과 진념이 강하고 늘 기회를 엿보는 스타일이며 정신력은 또 대단합니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인정이 많아 주변에 따른 사람이 많은 일주입니다. 또 성품은 그 호승의 기질이 있어서 외면은 온순한 듯 하면서도 또 저돌성이 있고 늘 기회를 엿보며 마음속으로 뜨거운 욕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뇌는 천재적인 그 면이 있어 남달리 비상하고 또 선견지명이 있어 항상 남보다 앞서가려는 그 생각 때문에 초조하고 마음 졸이며 또 늘 그 동문서주하는 그 분주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정묘일주만의 그 특성이 있고 그런 성품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정묘일주 분들께서는 내가 이런 성품 이런 성향이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씩 되짚어 보면 나름대로 삶의 인생의 어떤 그 삶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정밀주 분석, 성품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 툴이 우리가 4주 그 입문과정 기초 이론에서 음양이라든지 오행, 또 천간 지지, 지장간 12운성이 툴이 십성론과 함께 어우러서 정묘일주의 성품 성향 분석을 했는데요. 일주로는 강의지만 일주로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런 공부들 다 사실 하고 나서 지금 일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 이제 그런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은 이제는 그 전문가 과정으로 좀 깊이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그 일주에 대한 그 기초적인 4주 공부 시작한 단계에서 일주론 강의에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음양, 정밀주의 이제 음양은 도대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강의가 정묘 일주론 강의가 하나하나 볼 때 고기를 그 잡아주는 그런 방식의 강의 공부 그 방송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여태껏 이제 4주 공부하면서 진행해왔던 느꼈던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됐는데,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뭐든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무엇이냐 얘기하면 역시 뭐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노력과 또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어떤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네. 우리가 음양을 크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또 음양에 대해서 이런 말씀 좀 한번 전하면서 음양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거나 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 음양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이런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음양 그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설명들마다 다 나름대로 핵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양은 발산하는 에너지고 음은 수축, 수렴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양은 위로 뻗어가는 거, 음은 밑으로다가 내려앉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수승하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화라는 거는 불꽃은 위로다 이렇게 퍼지고 확산하는 그런 에너지고, 또 음은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큰, 우리가 오행상을 목화토금수해라는 오행에서 볼 때 음양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음양으로 보면 양은 음을 분리시켜서 상승시키는 게 양의 역할이라면, 음은 상승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수축 수렴시켜서 밑으로 하강하는 에너지, 그게 음의 에너지. 그래서 양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양에 대한 여기에 그 기본적인 그 성격적인 분석을 갑자일주 또 을축일주 때도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음양에 이어서 오행입니다. 오행은 5가지의 기운, 5가지의 에너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목은 행동하는 기운이면서 행동에 대한 에너지, 화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감정의 기운, 에너지고요. 금은 결정하는 에너지, 수는 생각하는 지혜의 에너지, 토는 이 4가지 기운들을 다 연결시키는 관계적인 부분의 관계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 오행에 대해서 인생적인 부분에서 볼 때 되게 말씀을 드리면 목은 또 화는 토는 금은 수는 인생에서 목은 유소년기의 어떤 그 시절을 목의 기운, 목의 에너지, 목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유소년기, 또 화, 청년기, 토는 중년기, 금은 장년기, 수는 노년기. 그래서 수의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노년기의 어떤 그런 그 인생의 깊이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수는 생각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또 목의 기운은 행동하는 에너지다 보니까 유소년기가 돼서 굉장히 그 행동적인 에너지와 함께 밝은 그런 뻗어나는 어떤 그런 기상이 이제 보이는 그런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게 되면 꿈과 희망은 아무래도 유소년기 때 가장 많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겠죠. 화의 에너지는 열정과 투쟁, 아무래도 뻗어나고 뭐 이런 발산하고 아주 꽃이 피는 그런 기운이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토의 에너지는 안정과 평화, 모든 걸 조율하고 관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이런 조율, 이런 부분에 토해가 에너지의 어떤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상에서 인, 예, 신, 의지를 말씀드렸었고요. 목은 어지린 사랑, 어떤 행동하는 그런 속에서 인이 배속되고, 화는 예절에, 토는 믿음, 신리에, 그리고 의는 옳고 그름, 어떤 그런 결정하는 그런 에너지, 지는 지혜지, 생각하는 어떤 힘,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 목의 기운에 따라서 직업적인 부분은 청소년과 관련이 되겠지요. 그리고 화는 아무래도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애라든지 어떤 끼 이런 발산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연예인 이런 쪽에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토는 공무원이라든지 공직, 아무래도 그 관계적인 부분이고 중용을 지키는 중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직이라든지 공무원 쪽에 어떤 그런 직업 쪽에서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겠 것 같고요. 금의 기운에 따라서 만약 직업을 분류해 본다면 아무래도 결정하고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 부분의 직업군을 보게 되면 군인이라든지 검찰, 경찰, 이런 군검경 이런, 그래서 금의 에너지를 갖고 계시면은 이쪽으로 많이 소개를 받거나 이런 쪽에 안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수의 에너지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그 깊이가 남다르다 보니까 연구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천간에 이제 오행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천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화, 화의 감정의 에너지고, 천간의 기운에는 여름이면서 이제 남쪽 방향으로는 이제 남쪽 방위가 되겠죠.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또 정화는 병화는 이제 태양의 어떤 그런 기운과 그런 물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화는 촛불, 또 내지는 우리가 이제 달빛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양과 약간은 상반된 이런 역할을 갖고 있고, 태양은 온 모든 걸 다 펼쳐준다면 넓고 큰 어떤 태양의 에너지라면, 정화는 작지만은 사실 우리가 태양의 빛은 어떻습니까? 크게 쫙 퍼지면 넓게 이제 우리한테 모든 빛을 전달해 주지만, 정화는 예를 들어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어둡고 깜깜한 동굴을 정화 촛불 하나가 밝혀주면, 또 어두운 밤길에 우리가 촛불 하나 들고 가면서 밤길을 밝혀주는 정화의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똑같이요. 화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오장육부에서는 심장과 소장이고요. 또 얼굴에서 이제 오간에서는 이제 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화에, 천간에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감육감에서는 이제 시각, 청각에서는 이제 시각, 그리고 이제 맛에서는 이제 쓴맛이 있고요. 또 숫자에는 2와 7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 2와 7이라는 숫자는 하도에서 우리가 천간 글자에 배속된 글자이고요. 이 공부는 참 천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도, 낙서 이 공부까지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 그 강의를 청간 강의를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한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의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에 이어서 이제 지지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간 정화 밑에 있는 그 묘목이죠. 이 청간 밑에 청간 정화가 지지에 어떤 거를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이제 이 지지 글자의 자리는 또 배우자궁이기도 합니다. 나와 배우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나와 함께 있는 이 글자 두 글자는, 이 지지 글자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글자, 사주팔자, 8글자가 다 중요하지만 또 그래도 나와 나의 배우자, 사실 그 밑에 있는 그 지지 나의 신체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의미는 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묘목은 이제 그 계절로 보게 되면은 2월이고요. 음력 2월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묘목의 어떤 기운을 용출하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그런 힘이 있고요. 또 지지에서는 이제 시간의 그 기본 개념도 좀 필요한데요. 새벽 5시 30분에서 아침 7시 30분까지의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요때 요 시간대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묘를 지지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성향도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는 정동방입니다. 우리가 좌오묘유에서 묘는 동방.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절기에서는 춘분과 경칩과 춘분인데요.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주역에서는 사양이 음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오상에서는 인이고, 12성 당사주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건데요. 천파성이라고 해서 묘는 그 천파성을 가지고 설명을 또 당사주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숫자로는 38이 인연이 하도해서 38목인데요. 그리고 3의 숫자는 간목이고 묘의 숫자는 이제 8이죠. 이것도 이제 38도 사실은 양음으로 다 나눠지게 되는데요. 3은 간목, 묘목은 이제 8,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도 이제 하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참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심오한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지장간 좀 살펴볼까요? 정묘일주의 지장간, 묘목에 갖고 있는 천간 정화, 묘목에 갖고 있는 천간의 그 에너지는요, 가불이라는 천간 지장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편인과 정인이라는 목생화 어떤 그 십성의 그런 그 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해주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정묘일주에 대한 그 성품 분석을 할 때도 이 지장간에 대한 그런 내용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그래서 성품 분석이 나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장간 공부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12지지인데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런 게 있고요. 또 사실 지장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천간과 지지가 같이 어떤 글자가 어떻게 지장간이 연계가 되냐면, 이 천간의 임수는 지지의 해수, 그 밑에 해수에 있는 천간 기운이 무갑임이라는 그 지장간이 들어 있고요. 천간 계수에는 또 지지에는 이제 자수가 되고 임수와 또 이제 계수가 이제 지장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장간 공부를 하고,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암기까지 해야 되는 가장 저번에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간, 이제 천간, 지지, 음양, 오양 공부하다가 지장간을 넘어오면서 공부를 조금 암기하는 데서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요. 이 지장간을 암기하는 그 나름대로의 좀 어떤 그 뭐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효율적으로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암기표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여러분들하고 60갑자 일지로 강의하면서 지속적인 이 지장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60번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것도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일주개운, 내 인생의 일주개운인데요. 정묘 일주이신 그 화의 기운의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명리적인 부분보다도 심리적인 부분, 개인 일주 분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양 철학인 그 역학과 또 서양적인 철학 그 심리학에 만나서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미래 역학은 아마
동서양이 같이 이제는 그 동서양도 사실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서양에서는 동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동양은 또 서양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동서양에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인 한의학과 양의학이 같이 요즘에 협진을 하지요.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는 음양은 태극체 한 속에서 사실은 꼭 둘이라는 어떤 그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해 에너지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사주 명식에서 오늘은 이제 일주 강의지만 사주 명식에서 만약에 오늘은 정묘 일주지만 사주를 봤을 때 이 자기의 에너지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만약 화해에 대한 어떤 것을 분석해 보게 되면 화해의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하루에는 어떤 시간에 우리가 조금 주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계절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의 그 에너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계절 쪽에는 어느 계절이 자기하고 참 잘 좋아하는 계절도 나오게 되고 또 색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또 이제 필요한 색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화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 속옷을 뭐 화해 에너지 뭐 적색을 입는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옷도 의상도 뭐 적색 위주로 많이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에너지로도 활용도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하루 계절 방향 색상 또 오간 사실 이제 그 몸에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어떤 그 병이 난다든지 조금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얼굴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비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입 쪽에 그 주위 부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 주위에 속은 잘 모르지만 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 주위에 어떤 잠깐 문제 뭐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내가 속이 위비가 좀 안 좋다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첫 메시지로다가 중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용처럼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인생이다라는 이런 메시지. 중용이라는 거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가 사서라고 얘기해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 중에서 사서에서도 가장 최고봉이 이 중용인데요. 우리가 중용의 지금 이 음양의 이 태극체가 딱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중용이 뭡니까? 중간이 아니라 중용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지 않는 그렇게 사는 것은 중용스럽지 않지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용처럼 사는 것일 겁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서 말하는 균형, 중용의 3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균형과 변화와 지속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균형점을 잡으며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균형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치우쳤을 때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고 좌측으로 갔을 때 다시 우로다 돌아오고 이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3원칙이죠. 아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 그런 것이 지속돼야지 한 일순간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중용에서 말하는 이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교라는 이 글귀를 저는 너무너무 참 어렵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의미 있는 이 말은 참 많이 가슴에 좀 새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균형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정묘 일주는 이 정도로 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다음 일주는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다음 일주는 이제 이 무진 일주입니다. 오늘은 정묘 일주 강의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강의에 무진 일주로다 여러분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참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의 행운과 행복과 축복 모든 것들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무진 일주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